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변호사 이용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은요, 내시경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진료기록부를 확보해서 저희 사무실에 가져오셨는데요. 제가 진료기록부를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진료기록부를 한번 보시면요. 우선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큰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 조그만 의원에서 내과의원에서 내시경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록이 굉장히 자세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실제 이 사건 기록이 한 2장 정도뿐이 없습니다. 장수는 많은데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기록한 부분들은 의사의 진료기록부하고 간호사의 내시경 간호기록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진료기록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내시경 끝날 쯤에 환자 창백해지면서 처짐, 산소 포화도 감소, 맥박 감소, 그래서 CPR, 심폐소생술 시행하는 중. 자,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내시경 하다가 환자가 창백해져서 심장이 멈춰서 심폐소생술 해서 119를 불렀다. 이 내용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내용 가지고 이게 과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자, 또 2번째 기록 볼까요? 내시경 간호 기록지입니다. 내시경 간호 기록지는 내시경을 하는 동안 옆에서 간호사가 기록한 기록이라는 뜻이죠. 근데 다른 기록은 거의 없고, 산소 포화도, SpO2가 아닌 산소 포화도인데요. 검사 중 50에서 97%, 그리고 회복 중에 40에서 50%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기록만 봐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 환자는 수면 내시경을 했나 봐요. 그 투여 약물이 미다컴 2mg, 에토미데이트 3mg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미다컴은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이고, 에토미데이트는 말대로 에토미데이트. 이 2개 다 수면 내시경에 사용되는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이 기록을 봤을 때는 수면 내시경을 하던 중에 얼굴이 창백해졌고 산소 포화도가 50까지 떨어졌다. 이거예요. 자, 산소 포화도는 90 이상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손가락에다가 뭘 끼워놓고 삑삑 측정하는 건데요.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산소가 얼만큼 있는지 측정하는 기계인데요. 이게 정상 수치가 90 이상이 돼야 돼요. 90을 떨어지면 산소 포화도가 상당히 좀 낮은 거기 때문에 이미 알람이 울리게 되고, 그러면 환자 상태를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이 환자는 기록상 50까지 떨어졌어요. 50까지 떨어졌다. 굉장히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수치인데요. 90 이하로 떨어지면서 환자가 좀 이상할 때는 산소를 좀 더 공급해 주거나 내시경을 잠깐 멈추거나 환자 상태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시경 하던 중에 산소 포화도가 50까지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 환자가 거의 숨을 못 쉰 상태가 한 2분 정도 지났다라는 걸 의미해요. 또는 2분이 아니고 5분 이상 지났을 수도 있어요. 5분 동안 숨 못 쉬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거의 사망할 정도에 이르겠죠. 실제 이 환자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심장이 멈췄어요. 이거를 우리가 호흡성 심정지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 익사하는 경우, 물에 빠지면 숨을 못 쉬어서 사망하게 되는데, 숨을 못 쉬니까 심장이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이 환자도 수면 내시경 중에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사망하게 된 거죠. 첫 번째로는 수면 내시경을 하기 위한 수면 진정제 있죠? 진정제 용량이 과다하게 들어갔을 경우에, 그러면 너무 깊이 잠들어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산소 포화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의사가 이 환자를 내시경 하느라고, 이 내시경 하게 되면 우리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환자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걸 의사가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 보조 인력이 있어서 이 환자 상태를 보고 산소 포화도를 계속 측정하기 있기 때문에 90 이하로 떨어지고 좀 더 심각해져서 80 이하로 떨어질 때 의사 선생님한테 빨리, 선생님 이거 지금 환자가 산소 포화도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보조 인력이 잠깐 없거나 또는 이거를 못 보고 환자가 숨을 못 쉬어서 심정지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약물 용량은
미다컴이라든가 애토미데이트는 여기 써 있는 용량으로는 적절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면 내시경의 진정에 이르는 적정한 정도로 보여지는데 사람에 따라서 수면 진정제의 민감도가 많이 달라요. 우리 프로포폴도 있는데 실은 미다졸람 같은 약물 투여했을 때 어떤 사람은 1mg만 넣어도 1mg에도 그냥 깊이 잠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한 3mg을 넣어도 수면 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상적인 용량을 넣었다 하더라도 환자에 따라서는 깊이 잠이 들어서 호흡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감시를 철저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검사 중에 산소 포화도가 50까지 떨어졌다라는 거는 환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는데 이거를 늦게 발견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의사 선생님은 내시경을 하느라고 바빠서 환자 상태를 못 본 거고 그 옆에 보조 인력이 있어서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 보조 인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록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환자가 산소 포화도가 검사 중에 50, 회복 중에 40까지 떨어졌다라는 부분은 환자 감시를 제대로 못한 거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서 이 환자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따져서 판사를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수면 내시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일 발생할 수 있는 게 내시경 중에 너무 깊이 빠져서 호흡을 못하는 경우나 또는 내시경이 끝났는데 진정제가 그때 더 효력이 발생해서 회복 중에 숨을 못 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과의원급에서는 그 회복실을 별도로 인력을 두지 않거든요. 근데 수면 내시경실과 회복실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의사가 이렇게 쳐다볼 수가 있지만 회복실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환자를 계속 감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면 내시경 이후에 호흡성 저산소성 뇌손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시경실에 회복실이 같이 있는 곳이 더 좋고요. 그리고 우리 수면 내시경 할 때는 그 의사 외에 보조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옆에서 봐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면 내시경 할 때 의사 선생님한테 혹시 제가 깊이 수면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숨을 잘 쉬는지 봐주세요. 이렇게 한번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수면 내시경 과정에서 환자를 감시하는 거는 다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우리 손가락에 끼는 산소 포화도 측정 장치가 있거든요. 이 장치는 사실 비용으로 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가끔 그 수면 내시경 하는 의료기관에서 이걸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환자 상태를 정확히 감시하려면 산소 포화도기를 반드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에 끼는 걸 안 해주면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산소 포화도를 꼭 측정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